CNT테크의 신입사원 OJ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 제가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쭉 해왔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없이 그냥 간단한 입사 안내만 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이번에 녹화해서 또 녹화한 영상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CNT테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10%롱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상입니다. 아마 요 영상 그 10포럼 참여한 분들은 다 보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 20년이 된 회사고, 회사를 이제 저희가 이게 그 4년 단위로 이렇게 미션을 정하고, 그러니까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이렇게 경영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4년 단위로 비전을 정하는데 그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신이테크의 그 미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우선 그 미션 위에 있는 가치가 우리 이름이 콜라보레이션 오브 뉴 트렌드 테크놀로지, 새로운 트렌드 기술들의 어떤 협업, 또 그러면 스타트업과 상생한 투자와 기술, 그러니까 결국 정의로운 기술들의 협업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투자, 또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은 이제 결국 회사의 사명, 우리말로 하면 사명인데, 우리도 이제 직업을 정할 때 어떤 이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군인으로서의 사명,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ICT 시장에서 최신 기술 또 최적의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매출 향상,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 푸드테크 또 외식 프랜차이즈들, 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서비스들이고, 신스테크를 평가할 때 이제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은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산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런 표현을 실제 듣거든요.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 시작한 이 스타트업 투자는 현재 지금 이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도 아시아에서도 거의 탑티어급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스타트업 투자 육성이 이바지한다, 이렇게 우리 미션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한 회사의 가치와 사명을 기반으로 한 4년 단위로 비전을 이제 선포하면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03년 우리 설립됐지만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생존이 목표였기 때문에 5년간 생존을 해왔고, 그 다음에 4년, 2008년부터 11년까지 한국의 어떤 푸드테크 시장을 뭐 대표번호 주문이나 또 뭐 홈페이지 주문, 모바일 주문 등으로 통합을 해왔고,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이를 표준화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떤 준비, 또 이때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한 게 비전 3기이기도 합니다. 비전 4기가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때는 이제 가장 큰 그 회사의 어떤 방향성은 해외 진출이었어요. 해외 진출. 7개 국가에 실제 진출을 해왔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투자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있을 때인데, 비전 2023을 정의하는 그 시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지금 대거 철수를 했죠.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빼놓고는 다 철수를 했고,
철수하면서 사실 회사의 힘을 이제 많은 부분을 사실 엑셀러이터 보유 투자 쪽에 집중하면서 비전 2023 올해죠. 올해는 이제 아시아 넘버원 엑셀러이터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기반으로 성장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게 4년 단위로 이게 우리가 CEO가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데 실제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비전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CEO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비전 2027을 위해서 요즘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이제 회사 사업은 크게 이 B2B 푸드테크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주문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UI, UX 기획과 또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이런 백오피스 이런 개발을 통해서 매장의 주문 전송 이 전체를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 그리고 엑셀러이터도 크게 사업이 두 개로 나뉘는데 엑셀러이터 투자 우리가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330개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이 국내 엑셀러이터 중에서는 최다 투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이 엑셀러이터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육 사업도 국내에서 최다 규모로 지금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복리후생 제도가 생각보다 많은데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복리후생 제도를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 이런 복리후생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것들은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학자금 지원, 그래서 이 학자금 지원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같은 회사에서는 취학 전 또 대학생 후부터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분기별 최대 30만 원, 또 자녀가 대학생 입학하게 되면은 학기당 이 평균 등록금, 대학 알림이 기준 평균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 오래 다니시면서 아이를 반드시 대학생까지 키워야 돼요. 대학생까지 키워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래 다니면서 빨리 이제 애기도 낳고 대학생까지 잘 키우자.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커요. 왜냐면 등록금 지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복지 포인트, 여러분들 복지몰들 아마 이렇게 공모를 보셨을 건데, 이제 회사를 3년 다니면 그 다음 이제 이후부터 이런 전용 복지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0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그러면 이걸로 뭘 살 수 있어요.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습니다. 복지몰에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재직 3년 미만의 임직원들도 명절 선물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좋은 것은 3년 이상 다니는 게 굉장히 회사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좀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념일 조기 퇴근, 뭐 생일에 12시 퇴근할 수 있고요. 자기 생일인 거 깜빡하고 그 야근했다가 깜짝 놀란 직원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잊지 마시고 12시에 칼퇴근하시면 되고, 결혼기념일도 2시 퇴근 가능합니다. 결혼기념일도 깜빡하기보다는 이제 챙겨서 쉬는 게 좋겠죠. 네. 패밀리데이는 이제 매월 둘째, 셋째 주 수요일에 30분 조기 퇴근 가능합니다. 5시 반 퇴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또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데 이제 3년 이상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학교, 대학원에 대해서 이 50%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년 이상 다니면 100% 지원. 15년 이상 다니면 100% 지원하고 그러니까 3년부터 15년 사이에는 50% 지원을 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그래서 대학교는 뭐 저기 세종대학교 그 이런 호텔 외식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지 않고 우리 회사에 재직한다는 것만으로 진행이 돼요. 그거는 이제 50% 회사가 등록금을 더 지원하고 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학교의 글로벌 창업대학원 또 단국대학교의 글로벌 창업대학원 이 창업대학원 두 곳이 한 50% 할인이 됩니다. 우리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한 학기에 대학원 등록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0만 원에서 50% 할인되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그 300만 원에서 회사에서 다시 50%를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면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웬만한 대학원들은 거의 뭐 개인적으로 다니려면은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내야 돼요.
매 학기. 근데 한 150명 다닐 수 있는 것도 회사에서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큰 지원이죠. 사실 회사에서 한 600만 원이면은 4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격입니다. 왜냐면 대학에 많이 보내서 또 할인을 유도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경조금 지원이 또 있는데 결혼할 때,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의 고위 환갑 이런 그 축의금 등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기한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촌 이내 가족 조의금, 경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선물,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저귀 사주거든요, 기저귀. 그래서 출산했다, 이 회사에 또 이야기하면 기저귀가 또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내 동호회 지원금이 별도로 있어요. 사회 동호회를 만들면, 이제, 그 동호회 활동 증빙 자료를 이제 내면서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리후생 제도들이 있어요. 다음은, 요즘에 근데 뭐 직장인 예절. 근데 이건 뭐 기본적인 뭐, 예절,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직급을 부리지 않잖아요. 다 영어 이름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저를 조나단이라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뭐 조나단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다 영어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리암도 있고, 뭐 렉스도 있고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동료들끼리 만나면 또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회사 지금 서대문 사옥이 본사죠. 그동 DMC 사옥에도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근무는 안 하지만 노원 사옥이 또 있습니다. 노원 사옥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엑셀레이터 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 이상의 이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면 그 인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예를 뭐 조나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서로 뭐 렉스 안녕하세요, 뭐 리엄 안녕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인사를 잘하자. 뭐 우리 회사는 좀 대외적으로도 인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서로 전화 걸 때도 그냥 이제 영어 이름을 쓰지만은 어쨌든 어떤 부서다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저도 습관적으로 끝날 때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서로 이제 그냥 가급적이면 좋은 매너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근무 중 예의인데 이제 업무 시간 10분 전, 우리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출퇴근 시간 자체를 탄력적 근무제를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10시에 출근할게요. 저는 8시에 출근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 근무제 가능합니다. 근데 탄력적 근무제를 하더라도 업무 시간 10분 전에 일단 좀 가급적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자. 그리고 자리 비울 때는 내 팀한테 알리고 비우자. 네, 알리고 비우자. 또 근무 시간에 가급적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또 같은 공간의 동료를 생각하며 근무를 하자. 또 휴가는 적어도 2일 전에 생일을 좀 득하자. 그 퇴근 시 좀 정리하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또 매너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개인적인 호칭을 저희 영문 이름이 있으니까 개인적 호칭을 최대한 좀 삼가하면서 하고, 뭐 쓸데없는 악존법 쓰지 말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소통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좀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지향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여러분들 지금 입사하면서 명함이 나오잖아요. 명함을 보통 줄때 상대방이 내 명함 한글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주로 만나잖아요. 외국인을 만날 때는 당연히 영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내 한글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두 손으로 준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먼저 받는다.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봐도 나이가 많으신 한 50대, 60대 뭐 클라이언트 임원인데, 먼저 명함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내 이름 보이지도 않게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주는 경우가 실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배드 매너예요. 그 명함은 반드시 이게 상대방이 볼 때 수평적으로 그 이름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가급적 먼저 받는 게 좋죠.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매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명함을 먼저 보통 받고 내 명함을 이제 한글 부분 이름이 읽기 쉽게 두 손으로 준다.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회사에서는 뭐 가급적 이제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합니다. 단정 옷차림을 추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장 입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가급적 단정하게 입자. 네, 그리고 여기 뭐 밑에 깨끗한 복장에 보통 뭐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이런 그 뭐 슬리퍼는 가급적 본인 자리에서만 신자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단정한 것들이 보기 좋죠. 그리고 이제 이 규정 뭐 미준수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 흡연 구역의 뭐 꽁초 이런 것들 잘 버리고, 또 이런
지각이나 또 시업 시간에 맞춰서 출근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근무 태만 배려 존중 부족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네. 다들 깜짝 놀라면 손톱깎이는 소리 들리면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서로 지키자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입사 후 절차입니다. 입사 후 절차를 여러분들 이제 4번, 5번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내 메일이 있어요. 그 cntt.co.kr 뭐 이런 사내 메일이 있는데, 인사팀에서 사내 메일 주소하고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보통 줍니다. 입사하게 되면 주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총무팀이 서면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송부하면 근로계약 내용 확인하고 인적사항 기입하고 이제 스캔한 다음에 인사총무팀 메일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HR 말 이제 외우기 쉽죠? HR cntt.co.kr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는 인사총무팀에 가서 대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입사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총무의 사내 메일로 추가 입사 서류를 이제 보통 안내를 해주는데 역시 cntt.co.kr로 입사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가 입사 서류 기재 날짜는 입사일로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두 개 사이트는 이제 비즈플레이. 비즈플레이를 왜 가입하냐? 기한을 올려야 되니까, 기한을 올려야 되니까 비즈플레이 가입하셔야 되고요. 뭐 기한은 뭐 내가 어떤 그 비용을 쓰고 비용 청구에 대한 기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뭐 휴가에 대한 기한. 이 모든 기한은 비즈플레이에서 온라인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지트는 회사 내부의 정보 공유 채널이고 오늘도 이렇게 그 교육이 있다는 것들을 아지트로 공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지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플레이 아지트는 회사 생활의 어떤 필수 사이트다. 그리고 명함 사원증 신청도 여러분 사원증 있어야지 물론 지문으로도 되긴 합니다. 지문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좀 멋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MG 직원분들은 이제 사원증 또 목에 거는 그런 그리고 사원증 디자인 좀 신경 썼어요. 신경 써서 사원증 걸고 뭐 북가저도 이렇게 다니면은 되게 리스펙트합니다. CNTT까지 다니시는 분들 사원증 신청하고 명함도 신청하고 그리고 이 명함 사원증 신청 양식이 다 아지트에 있어요. 그래서 비즈플레이 아지트에 모든 회사 생활이 가능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플레이 사용법을 마지막으로 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비즈플레이.co.kr에 이제 접속을 하고 이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약관 동의 클릭하고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사업자 번호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 입력을 해야지 회사로 들어와요. 사업자 번호가 119-8166-566 회사 검색하면 CNTT가 나옵니다. CNTT를 클릭을 하면 이제 회사 가입 사용 뭐 입사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고 사용자 이름 보통 우리 어떻게 쓰냐면은 한글 이름 괄호 열고 영문 이름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이메일 주소, 휴대폰 인증문 하게 되면은 완전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플레이까지 가입되고 아직 가입이 되면은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뭐 팀 리더한테 많이 물어보겠지만 팀 리더 외에도 인사팀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착실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몇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사실 그 옛날에 CEO와의 대화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CEO와의 대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제가 대화를 했어요. 두 달에 한 번. 전 직원과 대화를 했었었는데, 회사가 커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뭐 인사팀에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제 이메일 주소가 외우기 쉬워요. 글로리예요, 글로리. 글로리. GLORY. glory@cntt.co.kr이 제 CEO 이메일 주소인데, 회사 생활하다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또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헨리가 저한테 메일 보냈는데, 팀에 문제가 있다면서요라고 팀장한테 절대 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좀 힘든데요라고 메일을 보내더라도 그거를 제가 뭐
담당하는 임원이나 담당하는 팀장을 불러서 처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분석하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천천히 한 6개월 만에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결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왔어요. 실제. 그러니까 너무 뭔가 힘들다, 뭔가 부조리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서서히 조사하면서 6개월 지나면 딱 이게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20년 넘게 온 거예요. 이렇게 20년이 넘게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를 일단은 제가 좀 했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하나 찍을까요?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단체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잠깐 켜고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제가 뭐 별게 아니라 캡처하는 건데 여러분 카메라 좀 켜주세요. 저는 캡처 좀 할게요. 네. 카메라 안 낀 사람들 이름이 다 보이는데 뭐 김혜영, 헨리, 뭐 이렇게 뭐 전계현 뭐 이런 분 안 끼셨네요. 올리비아 안 끼셨는데 뭐 어차피 다 근거가 남으니까 네, 지금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었고 여러분들 아무튼 입사를 축하드리고 가급적 그냥 우리 회사 솔직히 그냥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막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막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회사 20년 되면은 막 목숨 걸고 해내야 돼요 뭐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급적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회사 다니면서 좀 행복감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실 그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미 좀 우리 좀 약간 성인이 됐잖아요. 만 20년 넘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그래요. 가급적 전체 직원들이 좀 행복하게 좀 즐겁게 또 우리끼리 좀 재미있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경영을 해 나갈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